랭킹쇼!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시장의 방향성이 애매합니다. 이게 뉴욕 증시 봤을 때는 올라갈 줄 알았는데 또 이런 게 아니니까 힘 빠져요. 그렇죠. 예. 오늘도 그래서 그런지 초전도체 아직도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와, 셉니다. 여기에다가 반도체 투톱은 내려가고 예. 2차 전지 가운데서 포스코는 오르는데 야. 에코프로 이쪽은 좀 내리고 있어요. 차별화 나오죠. 코스피는 뭐 일단 61선까지 뭐 내려왔고 코스닥도 61선까지 더 내리는 게 아닌가. 낙폭이 자꾸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시장의 수급도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잘 받쳐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한 3, 4거래일 정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개인이 간신히 막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우리 투자자분들의 고군분투가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민하고 계시는 그 종목들 있죠?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랭킹쇼 1시부터 2시까지 많이 신청해 주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도 856분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유행님, 권행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말씀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우리 미라앵커 갑자기 속보 딱 한 번 더 알려주시고 좋습니다. 네. 그리고 골디락스님께서는 또 종목을 또 바로 올려주셨는데 SBS 이 종목은 또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그러게요. 네,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08님 시장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시죠? 이번 주까지는 면봉 나올 것 같은데 하는데 사실 뭐 분위기가 좀 많이 그래요. CPI 요것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주 후반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번 주로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게 많은 투자자분들의 공통된 생각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오늘도 그런 짊어지고 어쨌든 랭킹쇼 가볼 텐데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립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밑에 써 있는 대로 올려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전화도 가능하세요. 02-325-8200번호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초반에 올려주시고 랭킹에 많이 참여해 주셔야 저희가 잘 뽑아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병옥님, RS 오토메이션, M퓨처님께서 퓨처형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M퓨처 설마. 그런데 종목은 삼성 SDI. 약간 페이크가 들어가요. 약간 반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아나하나님, 랭킹 주제가 궁금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궁금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알아봐야죠. 좋습니다. 오늘의 랭킹은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키워드는 섬의 날. 예,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에서 이 섬의 날을 정했는데 진짜 있는? 근데 좋은 건 아니고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점점 소멸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섬의 날을 만들고 섬 사람들 잘 버텨주세요 이런 건가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인프라도 고쳐주고 우리 섬을 유지하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인구 감소 쪽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한번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팔팔하게 살아보자 특집. 그렇습니다. 챗 GPT에게 물었다. 미래 사라질 직업은? 그러니까 진행자 있을까봐 약간 좀 걱정했거든요. 인구 감소가 돼버리면 결국 노동 감소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로봇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1위부터 5위까지 뽑은 거고 각자 이유가 딱 있는데 다 제가 뽑은 입장에서 보기에는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챗 GPT가 쉽사리 따라할 수 없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면서 오늘 여러분 5위부터 1위까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잘해야 돼요. 자, 우상향님 안녕들 하세요. 오늘도 출첵입니다. 잘 와주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렇게 띄워드린 5개의 직업이 있는데 유튜브 채팅창에도 올려드릴게요. 그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미래 사라질 직업 1위로 꼽는 직업을 여러분은 투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종목 진단하면서 5위부터 하나씩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이재필 전문가께서 도와주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다행히 전문가님 그 종목 진단 전문가들은 우리 챗 GPT가 단시간 내에서는 갈아치울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대체가 돼요? 그럼요. 우리 토마토 TV에 있는 전문가들은 또 거기에서도 또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차별화가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면서 챗 토마토 우리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골디락스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아까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저희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종목이에요. 전 말을 지킵니다. 자, SBS 볼 텐데요. 가격대가 27,500원입니다. 비중은 7%인데 컨텐츠 쪽에 이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SBS가 이제 그쪽에 좀 강점이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대응할까요가 되겠고 지금 약간의 손실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앞서도 7%니까 좀 더 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과연 콘텐츠 글쎄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SBS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쪽이 과거하고 좀 영업 환경이 많이 좀 틀리죠. 과거 같은 경우는 뭐 KBS, MBC, SBS 이런 거밖에 없었지만 지금 뭐 케이블 TV도 굉장히 좀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경쟁자로 나설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 앵커님들도 TV를 더 많이 보십니까?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십니까? 저는 사실 TV보다 지상파 3사 방송은 거의 안 보거든요. 뉴스나 그쪽에서 보고, 그렇게 하고, 뭐, 유튜브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하는 환경 자체는 좀 이렇게 많이 안 좋아졌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AI가 이렇게 지금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러면 AI가 굉장히 재밌는 콘텐츠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 뭐 KBS나 MBC, SBS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입지가 좀 좁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영업하는 환경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뭐 거기다가 좀 주가가 좀 나아지려면 경기가 좀 좋아지면 뭐 광고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들어오고 그럴 텐데 지금 아직까지는 경기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광고도 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시게 되면 실적 부분들이 좀 많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작년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570억이나 났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는 18억 적자로 전환이 됐고요. 2분기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비해서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간 실적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떤 반전되는 그런 모습, 그런 어떤 사건이랄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는데요. 기술적인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오늘 신저가 기록한 종목이 내일 또다시 신저가를 기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뭐 주가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뭐 움직이려는 방향 쪽 이런 쪽으로 좀 계속해서 상당 기간 동안 계속 이렇게 추세를 그리면서 움직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즉 위쪽으로 추세를 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우상향 하는 거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뭐 어떤 거기에 받쳐줄 만한 그런 부분이 나타날 때까지 좀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기술적으로는 이 SBS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자, 보시면 화면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요. 여기에 저점을 찍었던 자리가 있었죠. 그 자리가 약 27,500원 정도니까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 그 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을 붕괴시켰을 때는 좀 손절을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자, 뭐 여기서 한번 지지받았다가 여기서 또 그냥 깨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은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7월 26일이네요. 여기 24,900원을 찍었는데요. 이 가격은 지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가격을 못 지켜주면 또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텐데 지금 뭐 현재 가격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는 않죠. 한 550원 정도, 그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이 가격을 만약에 붕괴가 되게 되면 일단 손절매를 감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가격이 만약에 붕괴됐을 경우에는 주봉상에서는 이쪽에 지지받아 줘야 될 자리, 그런 자리를 깨버린 상태고요. 자, 그 가격이 붕괴돼 버리면 이 근처 정도, 2만 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 고려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900원 아래로 깨지 않으면 뭐 조금 보유를 해 보시고요. 이 가격을 만약에 아래로 깬다라면 그때는 한번 끊었다가 밑에서 다시 잡는 방법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24,900원이란 가격을 깨질 않으면 위쪽으로 보면 한 3만 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략들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셔서 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콘텐츠 업황 자체가 그닥 좋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손절 가격 24,900원. 목표가도 제시하셨지만 손절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예. 목표가 3만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3만원 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 전에서 조금이라도 손실을 많이 줄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채팅창 잠깐 좀 볼게요. 네. 우상현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겁니까? 점심 먹고 졸린데 두 분의 앵커님의 활기찬 진행으로 졸음 싹 날리네요. 네. 잘 날아가고 계신가요? 네. 활력을 얻으십시오.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졸음이 너무 멀리 가면 또 밤에 잠을 못 자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이거 켜놓으시고 잠깐 멀리 가시더라도 갔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상한 소리를 잘하는 저희죠. 그렇습니다. 자, 086께서 절이 1.5봉 나오고 나면 위험하다. 1.5봉. 약간 좀 낯선데요. 점오봉을 처음 들어보는데. 네. 그리고 파란사방님, YS킴님께서도 종목 진단 쭉쭉 남겨주고 계십니다. 뚱현이님 체크해놨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종목 진단 보내주시고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에 강병옥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죠? 아하, 병옥님 오늘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자, RS 오토메이션입니다. 그렇습니다. 15,100원에 10%. 현재는 13,630원인데 예. 이게 뭐 로봇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감속기 만드는데. 어제 그래서 장중에 10% 쐈거든요. 그런데 다 반납시키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변동성이 정말 강했네요. 어제 얼마나 아쉬우셨을까요? 그렇군요. 저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한번 올라갔다 왔으니까 또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만 네. 시장이 정말 요즘에 빠르니까 어려워요. 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RS 오토메이션 어제장 약간 좋다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제 이 로봇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었죠. 자,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로봇에 들어가는 모션 제어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요게 원래 태생은 삼성전자 메카트로닉스 사업부에서 출발을 한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하고도 관계가 좀 이렇게 아직까지도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지금 삼성 쪽에서 하반기에 그 웨어러블 로봇이요. 보행을 좀 이렇게 편하게 해주고 뭐 환자 재활용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착용을 하면 뭐 운동 조금만 해도 많은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입는 웨어러블 로봇을 하반기에 아마 내놓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이 로봇 시장 쪽은 지금 이제 막 시작한 그런 섹터가 되겠죠. 지금 산업용 로봇의 경우에는 한 50만 대 정도 그 정도 규모로 약간은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 치킨 튀기는 로봇이나 뭐 이런 것들을 협동 로봇이라 그러거든요. 팔이 이렇게 있어갖고 그게 뭐 라면도 끓이고 치킨도 튀기고 막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쪽 시장은 지금 이제 막 개화가 됐습니다. 막 열렸어요. 그리고 또 향후에 뭐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데요. 이 부분은 이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계속 좀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고령화는. 자,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일할 인력들이 부족하게 되고요. 자, 요게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시장 쪽 같은 경우는 향후에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서비스 로봇들이요. 지금 뭐 테슬라에서도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 로봇이라고 만들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지금 하반기에 뭐 이족 보행 로봇을 개발을 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 대기업들이 막 참여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조그마한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이 톡탁톡탁 했는데요. 큰 종목들이 대기업들이 진출을 합니다. 뭐 현대차 역시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하면서 그 로봇 사업에 진출했고 LG전자도 일찌감치 진출했고요. 삼성전자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좀 하루하루 뭐 이렇게 등락하는 부분들이요. 뭐 이런 것들 좀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좀 길게 들고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례로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뭐 21,000원, 22,000원 이럴 때 좀 이렇게 말씀 좀 추천도 드리고 TV에서 추천도 드리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거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팔 생각은 없어요.
자, 요렇게 세상의 변화를 보고 이 RS 오토메이션도 로봇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뭐 등락하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좀 들고 가시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아주 길게는 아니더라도 올해 하반기 내에 정고점 정도는 타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고점은 17,000원 이상 정도, 18,000원 근처네요. 자, 그 정도까지는 뭐 하반기에 또 모멘텀이 있어요,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차분하게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RS 오토메이션인데요. 네. 로봇 관련돼서는 기대감 계속 유지해도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뭐 다른 로봇주들에 비해 덜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렇죠. 보유하다 보면 골고루 또 돌아오는 일이 있거든요. 맞아요. 연말까지 좀 네. 보유를 해보시고 전 고점 근처까지 17,000원, 18,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는데요. 아무쪼록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RS 오토메이션이었습니다. 뱅글뱅글 순환매를 하고 있는데 꼭 거기에 로봇은 꼭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 종목은, 종목 들어가기 전에 하나 공개를 할까요? 그럴까요? 자, 5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라질 직업이라고 하니까 말하기가 조금 꺼려지긴 하는데. 진짜 알아야지 도망가지. 도망가, 좋은 데로 가죠. 네. 자, 갑니다. 5위요. 뭔가요? 카피라이터. SNS 매니저, 콘텐츠 플래너. 뭔가 좀 기획하고 이런 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획을 하니까 인간이 잘하겠지 이런 생각하지만 네. 생각보다 이렇게 키워드 마케팅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콘텐츠 플랜 이게 쫙 작성하는 걸 챗 GPT가 되게 잘한대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오. 어떻게 보면 대체가 가장 빨리 될 만한 데가 저기라는 거죠. 와, 5위. 약간 5위부터 사실은, 이게 챗GPT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을까 싶은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와, 그럼 이 위에 약간 이제부터는 좀, 아리송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 마케팅 같은 거를 네. 정말 세밀하게 짜든지 아니면 완전 변칙으로 기가 막히게 하지 않는 이상 네. 갈린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카피라이터 분들이 기분이 나쁘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짝 긴장하셔야 됩니다. 예. 그냥 저희는 물어봤을 뿐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역시 진행하도록 할까요? 참 잘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마음 공부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식 공부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셀트리온 올려주셨는데 15만 1,000원에 10%를 담으셨습니다. 네. 15만 1,000원. 15만 1,000원. 그럼 지금 가격과 뭐 큰 차이 없네요. 그런데 매수하신 지는 좀 된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근데 지금 다 짧게 보기에는 6월, 7월 이때쯤 아니면 최근에 매수하신 게 그때 아니고 올라갔었죠, 참. 네, 잠깐. 근데 이제 한번 놓치시기도 하고 떨어졌던 걸 견디시기도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자, 이 가격대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큰 종목이니까 길게도 보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합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 셀트리온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정확히 마음을 읽으셨네요. 자, 뭐 조금 긴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지금 제약바이오 쪽들 뭐 한 번씩 어떤 재료 있는 쪽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잘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외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잘 움직이지는 못하는 모습이죠,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지금 목요일날 CPI가 나올 텐데요. 이 부분이 아마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6월 달이 저 헤드라인 CPI가 9.1%를 찍었어요. 그때가 가장 고점이었고 7월 달에는 8.5%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저효과 자체가 사라지고 6월 달보다 7월 달이 유가가 굉장히 좀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CPI는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야, 이건 뭐 금리 인상 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로 조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쪽이 좋으려면 금리 동결 상황에서도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 이런 시점이 되게 되면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환경 자체는 아니고요. 자, 이 셀트리온 개별적인 그 재료로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서정진 회장님이 복귀하면서 뭐 셀트리온 3사에 대한 합병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마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머지않은 그런 시일 내에 아마 어떤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셀트리온의 가장 큰 매력이 성장을 한다라는 거였었죠. 근데 2022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늘었는데요. 영업이익 부분이 줄었어요. 2021년도에 뭐 7,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는데 2022년에는
6,400억 정도로 1,0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저 영업이익 예상치들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뭐 수출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나 좀 살펴보게 되면 아마 올해는 저 가장 많이 이익이 났던 2021년도보다 더 이익이 더 많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주가 자체가 좀 움직이기 위한 상승 동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셀트리온이 그 유플라이마라는 시밀러요. 자, 요게 지금 미국 쪽에는 안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요쪽이 지금 진출을 해서 막 저 공약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요런 것들이 내년도 매출 정도에는 본격적으로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뭐 한 빠르면 3분기, 4분기 정도부터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안정성들, 성장성들 이런 것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지금 주가 자체도 좀 바닥권 근처라는 생각이에요. 일봉 보면 그렇게 많이 와닿지는 않는데요. 주봉을 보면 확 와닿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에서 자, 여기죠. 이때 좀 바닥 찍었던 자리, 이때가 2019년, 2020년이네요. 자, 그 자리 근처에서 작년에도 좀 이렇게 바닥을 다졌습니다. 지금 주가도 마찬가지 그 가격 근처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는 바닥권 근처에 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자리에서 달러 팔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주가가 하락하는 거 이 부분이 제한적이라면 주가라는 거는 안 빠지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아마 훨씬 더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내년 정도까지 안 가더라도 올해 뭐 말이나 뭐 이때까지 아주 뭐 큰 뭐 그런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없다라면 일단 뭐 올해 내에도 한 17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거보다도 좀 더 들고 갔으면 좋겠지만 일단 조금 1차적으로는 한 17만 5천 원 정도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길게 가져가도 괜찮네요. 그런데 우선은 마음이 급하실 수도 있으니까 올해까지 17만 5천 원 보시고 나는 그거는 안 된다. 이러면은 더 가져가셔가지고 수익을 더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워낙에 또 대한민국 제약바이오를 대표하는 종목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종목 진단 많이들 두루두루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계속 또 종목 진단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유튜브에서 이번에는요. 지연 해피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아주 익숙한 닉네임입니다. 예. 종목도 뭐 자주 들어보셨던 종목이죠? 모트렉스입니다. 아하. 자, 모트렉스 매수 가격 먼저 살펴볼게요. 18,160원에 10%. 일단은 지금 17,000원 정도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2%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모트렉스. 이제 어떻게 좀 앞으로 보면 될까요? 참 전성기 쭉쭉 주가 잘 가던 종목인데 앞으로의 방향성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전문가님, 모트렉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모트렉스는 자율주행이 움직일 때 좀 움직이는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모트렉스입니다. 자, 뭐 올해 4월 달 정도까지는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는데요. 지금 조금 좀 이렇게 좀 아래로 눌려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 이런 부분들은 실적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자, 이 실적 부분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저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보다 잘 나왔어요. 좋아졌습니다. 자, 뭐 전년 동기 98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1분기에 150억 정도가 나왔으니까 되게 좋은데, 문제는 이 모트렉스가 작년 3, 4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어요. 자, 뭐 작년에 뭐 되게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로 이렇게 가면 요게 실적 부분들이 전년 동기 비해 갖고 얼마 떨어졌다, 뭐 요렇게 좀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도 작년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뭐 올해보다 작년이 좀 더 많을 것 같으니까 실적 부분은 약간 좀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하지만 조금 긴간점으로 보신다라면 우리 지금 자동차의 화두가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인포테인먼트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커넥티드 카 뭐 이런 것들이 자동차의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뭐 그 안에 들어가는 칩이라든가 뭐 ADAS라든가 이 자율주행 관련되는 이런 부분 쪽에서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트렉스는 ADAS나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자동차 시장이 전장화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좋아지는 그런 쪽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뭐 일단 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내재 가치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이 주가 수준 자체가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자,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어제 오늘 이 자동차 부품주들 좀 안 좋은 거는 현대차에서 협력 업체들한테 부품 뭐 조금 생산량 좀 줄여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영향을 좀 받는 건데요. 자,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일시적인 경우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 차량이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예전에 우리 자동차 손잡이도 이렇게 막 돌리는 그런 거였었는데요. 그리고 차량 내에 라디오 하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자동차가 아니라 컴퓨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트렉스가 할 일은 굉장히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일단 뭐 납품하는 차종들 요런 쪽도 조금 좀 더 이렇게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자, 그러면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술적으로는 별로 안 좋은 모습이에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242평선까지 깨버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이걸 깨게 되면 이쪽 아래, 좀 그 다음 지지선 같은 경우는 15,000원도 뭐 이렇게 위협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좀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요거는 나중에 실적 부분들 내년 정도에 개선이 되게 된다라면 이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이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에요. 비중이 뭐 20%, 30% 뭐 이렇게 돼버리면 뭐 30%씩 이렇게 돼버리면 전저점 이거 깨면 팔아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비중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빠지더라도 뭐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를 좀 해보시고요. 자, 뭐 조금 좀 이게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렇게 뭐랄까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 나올 것 같은데 또 행여나 뭐 시장 부분들이 안 좋아서 같이 동반 하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대요. 뭐 15,000원 아래 구간 정도, 뭐 14,000 몇백 원 정도, 요 정도에서는 추매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좀 긴 관점으로 이 종목도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 뭐 내년 이후까지 들고 가신다라면 충분히 뭐 전고점 23,600원이네요. 그러니까 뭐 23,000원 이상 정도 그 정도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율주행 관련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또 부각이 된다라면 좋을 가능성이 많아요. 모멘텀으로는 그런 게 있으니까 뭐 뉴스들 좀 잘 챙기면서 조금 길게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트렉스 살펴드렸습니다.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 뭐 전기차처럼 우리 삶의 앞으로 필수적인 뭐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모트렉스 일단 들고 가시면요, 지금은 좀 걱정이 되시겠지만 전고점 뭐 이상까지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모트렉스로 꼭 수익 보면 좋겠습니다. 모트렉스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자, 벌써 30분 지나가 버렸습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하고는 아쉽지만 여기서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참 분위기가 선하세요. 그렇죠. 왠지 계속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하고 방송하면은 그냥 제가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진행의 측면도 그렇고 실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되게 느낌이 좋은 에너지를 선하게 얻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챗 토마토 우리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번에 4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거 말하기 좀 껄끄러워지네요. 자, 없어질 4위. 죽을 사요? 죽을 사. 왜 그래 진짜. 자, 여행사 직원. 시장조사 분석가? 네. 좀 낯서네요. 대표님. 비서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묶어버린 거냐면은 뭐죠? 일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냐, 요 기준인 건데. 아. 근데 우선순위라는 기준만 딱 적용해버리면은 챗 GPT가 얼마든지
중요한 걸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가치 판단에 그 챗GPT는 명확한 기준을 둘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네. 그걸로 얻어지는 무슨 결과라든지 좀 더 복합적인 그런 일의 중요도에 따라서 나누는 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고 하니까 네. 우린 또 그쪽으로 또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위까지 이렇게 친절한 해설까지 덧붙여 드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참고만 해보시고요. 3위 한번 맞춰주실래요? 3위 맞춰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종목 진단 최대한 애원해 볼게요. 네. 제작진을 설득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예.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겠습니다. 김 YS님께서. 킴 YS. 저희가 아까 읽었던 종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YS 딱 하니까 뭔가 정치적인 그런 느낌. 그쵸. 아. 정확한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그분께서 네. 드디어 시노펙스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 3,560원에 30%입니다. 딱 보기에 비중이 꽤 많으신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요. 시노펙스 오늘 오늘 좋네요. 그렇습니다. 13,500원인데 지금 이제 예. 거의 다 올라왔죠. 그렇죠. 거의 다 회복했고 점점 장중에도 이런 견조한 흐름세를 유지해주고 있다는 점이 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이 계속 사고 있는 시노펙스 어떻게 봐야 될지 알아보죠. 전문가님, 이 종목에 대한 전망을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 이 모바일이나 혹은 이제 전장 쪽에 들어가는 FPCB 사업, 그 다음에 이제 물, 공기 등의 정화에 필요한 필터 사업을 진행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테마로 엮이면은 이제 이 필터 사업 쪽에 엮이고요. 그 다음에 실적적으로 보자라고 하면은 이 FPCB 쪽에 엮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주목을 받았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실적 자체가 적자로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다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올라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 등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이제 이 글로벌적으로 여러 기업들의 이 PBA라고 하는 이건 FPCB 모듈입니다. 요거를 이제 공급을 하는 1차 업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까지 실적에 대한 어떤 성장성들을 쭉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이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주가 흐름만 보게 돼도 충분히 이 추세를 이어가는 선에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저는 무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역시나 대응에 대한 부분이겠죠. 현재 구간 보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3,400원이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3,600원 구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조금 많이 높으세요. 3,560원 구간이면은 최근에 상승했었던 이 고점 부근을 그대로 다 이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매수가가 좀 이제 높으신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되 매수가 근처 오게 되면은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대응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왔었던 수급, 그 다음에 오늘까지 들어왔던 수급을 판단을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으로는 3,400원 중반대, 2차적으로는 매수가 부근에서 어느 정도 이 저항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 흐름 긍정적이고 하반기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으나 매수가가 높으신 만큼 그리고 매수가 부분에 이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이 종목은 반드시 수익을 보겠다라기보다는 매수가가 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만의 측면으로 대응 전략 꾸려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 YS님, 조금 아쉽지만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손실을 줄이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시노펙스, 이젠 더 이상 덜 손실 보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요. 우리 연선님께서 네. 처음 뵀는데 오자마자 싹
뭐 하나를 보내주셨네요. 15,000원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근데 오히려 연소님께서 감사합니다를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너무 감사한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예. 뭔가 프로필 사진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얼굴을 보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예, 좀 아쉽습니다. 토렌님께서 연소님의 하트를 3개를 이게 채팅창에 이렇게 핑크빛 기울이 감도는 건가요? 좋습니다. 저 이런 거 좋아요. 예. 아주 좋네요. 자, 그럼 다음 종목 진단을 또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네요. 받아보겠습니다. 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케어젠이요. 케어젠이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도 말씀해 주시죠. 네, 20만 1,200원이요. 20만 1,200원이요. 네, 네, 비중은요? 15%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그럼 혹시 사신 지 얼마 안 된 거 아닌가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많이 내려오길래 이때다 싶어서 들어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주식을 오래전부터 했던 사람이라요. 네. 그 목표가를 정하고 있는데 네. 1차 목표가 23만 원까지 갈 수 있나?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도 설정해 놓으셨군요. 자, 그러면 네네. 그 23만 원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아주 밝은 기운 좋습니다. 텐션이 비슷하네요. 예. 저랑 한 사람이나 거는 사람이나. 김영우 전문가님, 23만 원을 잡아 놓으셨다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괜찮을까요? 네, 일단 목표가는 잘 잡아 놓으신 것 같습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에 건기식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가장 주목을 받았었던 게 이 프로디스테롤이라고 하는 이 건기식이었죠. 그래서 이 프로디스테롤이 계속적으로 이 해외 쪽에 수출을 늘려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케어젠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꾸준히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케어젠이 지금 일전에 약 한 27만 원 근처 구간까지 찍고 지금은 쭉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죠. 케어젠 같은 경우에 사실 주가 자체가 이미 이제 워낙에 저점 구간에서 크게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더욱더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좋은 실적이 나주어야 이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매출이 약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측에서 잡아놓은 매출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억을 잡아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1분기 매출이 약 한 240억 250억 정도 나왔으니까 그러면 일단 4분의 1 정도는 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이제 이러한 부분들 이 나머지 정도만 한 4분의 3 정도만 달성을 하면 충분히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 케어젠이 지속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일단은 고점 부근 26만 원, 27만 원 이 부근에서 이제 어느 정도 역사적 신고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차익 실현 물량이 또 많이 나왔어요.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일전에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갔다가 주식이 상승이 나오고 그러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현재 구간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수급이 들어가면서 다시 고개를 돌려놔줘야 되는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님께서 이 설정해 놓으신 목표가를 그대로 저는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22만 원 초반대에서 23만 원이 1차 목표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는 이 지지 구간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께서 20만 원 초반대에 이제 진입을 하신 게 이제 바닥 잡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약 한 19만 5천 원 정도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19만 5천 원 정도 구간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현재 이 지지라인을 이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길게 보게 되면 약 한 19만 5천 원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저는 17만 원 후반대 정도까지는 빠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청자님께서 두 가지 선택이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이 케어젠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실적이 작년보다 더더욱 잘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일단은 현재 구간을 지지라인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탈 시에는 정리했다가 향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이 첫 번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이제 이탈을 했는데 굳이 정리하지 않고 조금 더 지켜봤다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대응하는 전략,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이 케어젠에 대해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제 보고 가실 건지 아니면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고 가실 건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전략이 나뉠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굳이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뭐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대로 돌려놓고 목표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목표하셨던 가격까지 괜찮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 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익 자신만만하게 보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두 앵커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네.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예. 종목 진단 전화로 받아봤습니다. 와, 야, 이게 사실 랭킹쇼 저희도 진행하다 보면 후반으로 갈수록 텐션이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반가운 전화 한번 받으면 텐션이 갑자기 또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아, 행복 바이러스가 나오네요. 아, 진짜 밝으신 것 같고, 오늘, 네. 오늘 맑은 날씨인데, 그렇죠. 그런 성격이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사실 좀 가라앉은 상황이라서 저희도 이 기운 내기 쉽진 않은데 정말 오랜만에 에너지 팍팍 얻고 갑니다. 좋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케어젠에 이어서 이번에 종목 하나만 더 보고 이제 순위 갈게요. 네. 자, 뚱이 언니님께서 또 이 파라다이스, 이 갬블, 네, 있습니다. 16,700원에 비중은 20%인데요. 지금 파라다이스가 14,400원. 그러니까 손실 구간이고 최근에 한 바닥 찍고 올라오는데 더 올라와야 되는데 그 상단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갖고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리고 갖고 갈게요가 아닙니다. 갖고 가면은 과연 갈까요, 말까요? 수익까지는 갈 수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파라다이스 쪽이 되겠는데 이쪽 업황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파라다이스가 7월 달에 워낙에 이제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하죠. 매출이 7월 달에만 한 635억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일단 드랍액이 상당히 좀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일본 VIP 드랍액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났고 중국 VIP 드랍액 같은 경우에도 크게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드랍액은 그냥 이용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 실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이 계속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의 이 노선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일본, 중국 VIP 고객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카지노 매출도 동시에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파라다이스의 매출 같은 경우에 일본 고객 매출은 코로나 이전 수준의 약 90%까지, 그 다음에 중국 고객은 충분히 또 잘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 더 잘 나와야겠죠. 코로나 이전 수준의 매출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성장성을 보여주어야 결국에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파라다이스는 일단 조금 더 저는 들고 갈 만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 15,000원 초반대 정도까지를 보게 되면 매물대가 상당히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저는 이 구간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파라다이스가 뭔가 이제 실적 성장성을 한 번에 좀 크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매출 수준을 좀 뛰어넘어서 성장성을 보여주어야 저는 이 매물 구간을 돌파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반기까지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이 저는 먼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최근은 아무래도 여름 성수기다라는 점을 조금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생각보다 이 관광객 회복 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점, 우리가 기대했던 것 대비 회복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크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겨울까지 혹시나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성수기가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을 겨울에는 파라다이스 향으로, 그러니까 카지노 향으로 여행을 많이 오는 관광객이 여름 대비해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파라다이스가 하반기까지 무언가 굉장히 뛰어난 실적 성장성을 보여주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할 만한데 그 이상의 실적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구간까지 올라오면 정리를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움직임도 느린 종목이고 매물대도 지금 보게 되면 15,200원 구간, 그 다음에 16,000원 구간까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을 크게 노리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 목표가 15,200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16,000원 설정을 해서 이 종목은 올라올 때 정리 후에 시장에 조금 더 주도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뚱이 언니님의 종목 파라다이스 1차 15,200원, 2차 16,000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잘 나오신 다음에 요즘은 가는 게 갑니다. 네, 주도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랭킹 주제, 요거 3위 한번 공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래 사라질 직업으로 챗 GPT가 꼽은 직업군인데요. 3위는 뭔가요? 콜센터. 콜센터 직원, 텔레마케터, 고객 서비스 담당자 되겠습니다. 저게 사람이 했었을 때는 단점도 있어요. 네. 워낙에 뭐 저희들은 대부분 안 그러겠지만 그 폭언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이게 정말 감정 노동이라고 하죠? 그렇죠. 정말 감정 상하는 일, 정말 잘못해서 심화되면 우울증까지 생기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열받으니까 전화한 건 알겠는데 그건 뭐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폭언을 걷다 하십니까? 여튼 전화로 이루어지는 단순 응대, 간단한 것들은 지금 응대가 충분히 대체가 되고 있고 우리가 뭐 어플리케이션 해봐도 거기에 뭐 챗봇들 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교체는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위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다음 종목 진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신 분이죠. 그렇죠. 토마토에서 이제 첫 발을 떼고 있습니다. 슈퍼챗 쏘신 분. 예, 이 연선님께서 보내주신 로봇이즈입니다. 로봇주들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 잘 들어오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매수 가격이 제가 봤을 때 얼마 전이에요. 26,188원 그리고 5% 갖고 계십니다. 자, 현재 28,800원까지 올라왔고요. 어제장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자, 앞으로 더 올라갈 여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로봇이즈는 어떻습니까? 저는 로봇주는 이제 마찬가지로 뭐 다른 종목들도 똑같겠지만 어느 정도 선별적인 매매가 필요해진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로봇주들은 시장이 굉장히 많아졌죠. 약 한 10종목 그 이상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한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 풀려있는 종목들 중에서 잘 골라가야 되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유진 로봇의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띄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이제 추천을 또 한번 드렸었던 종목인데 지금 굉장히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이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들이 왜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 상승이 크게 나올까라고 봤을 때 일단 업황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최근에 실질적으로 삼성과의 협업 이야기가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이 물류 로봇에 대해서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물류 로봇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LG 플러스라든지 혹은 이제 그 외에 다른 기업들 계속적으로 이제 이 물류 로봇에 대한 수주량들을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찌됐든 눈에 찍히는 것들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로봇 쪽은 굉장히 섹터가 또 이제 세분화되어 있어요. 물류 로봇, 뭐 그다음에 뭐 감속기, 그다음에 뭐 서비스 로봇, 자율주행 로봇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이야기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상승이 나올 종목군들이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눈에 띄는 실적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로봇들이 주목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보게 돼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제가 왜 로봇주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추천드렸냐라고 하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에서 수급이 상당히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추천을 드렸던 거죠.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어제 상당히 큰 수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업황적으로 봤을 때, 이슈로 봤을 때 로보티즈는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서 모멘텀이 가장 큰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당장의 실적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상승이 크게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로봇 쪽이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 대비 수급이 상당히 적게 들어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수급이 크게 들어가 있었던 이전 매물대 구간에 부딪혔을 때에는 상승이 크게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어제 그대로 나온 거죠. 보게 되면 3만 원 초반대 구간에서 앞선 구간의 매물대가 상당히 크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들어왔었던 수급으로는 뚫어내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제 그대로 윗꼬리 그리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차익 실현이 나왔기는 했지만 그래도 추세 자체는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무방하겠지만 다만 그래도 이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힘을 모아가는 구간은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3만 원 안내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차익 실현 구간을 이제 오늘 저가가 27,95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차익 실현 구간은 27,950원 정도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로보티즈 살펴드렸는데요. 네. 사실 로봇주 가운데서도 선별이 필요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로보티즈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시간이 약간 아슬아슬한데 예. 짧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인탑스 네. 보도록 하겠는데요. 모모님께서 네. 신청을 해주셨죠? 38,000원에 사셔가지고 약간 높습니다. 요것도 저는 로봇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맥락을 이어서 설명도 해주실 것 같은데 5%의 비중을 담고 계셔가지고 이것도 뭐 전략의 폭이 조금 더 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주가 흐름이 굉장히 답답해요. 네, 최근에 한 28,000원 찍은 게 저점이었는데 그 위로 올라가도 비실비실 올라가서 걱정입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에도 이제 로봇 같은 맥락으로 연결한다면 인탑스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만 봐주시죠. 마찬가지죠. 일단은 뭐 인타스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의 로봇 사업만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진행을 했었던 이제 사업이 있잖아요. 이제 가전제품에 뭐 내외장재 부품을 공급을 한다라든지 뭐 냉장고나 뭐 세탁기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최근 이 경기 상황에 봤을 때 실적이 크게 나오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인타스 같은 경우에 웨어러블 로봇을 또 위탁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빙 로봇이나 그다음에 뭐 보행 보조 로봇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딱 차트를 봤을 때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부분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인타스 같은 경우에 일전에 이 거래가 들어왔었던 구간 대비해서 수급이 워낙에 작게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힘이 덜 들어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유진 로봇 같은 경우와는 상당히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걸 바로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구간은 어찌됐든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이라고는 생각이 되거든요. 굳이 정리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만 인타스는 지금 보게 되면 매물대가 1차로 32,500원, 그 다음에 2차로 35,000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뜻은 무엇이냐? 올라가야 될 산이 굉장히 이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탑스를 결국에는 어느 정도 잘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추가 매수 대응이 정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비중이 5%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차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매수만 잘하면. 그러면은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힘을 모아가는 구간을 이제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향후에 이제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서비스 로봇 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주목을 받는 이 시기가 또 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반드시 인탑스가 주목을 받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수급으로 표가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수급이 들어갈 때가 결국에는 또 추가 매수 구간이 될 것 같거든요. 인타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갈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추가 매수 구간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33,000원, 2차 목표가는 35,000원으로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점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3,000원, 35,000원 목표가 드릴 테니까 추가 매수 전략으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탑스까지 살펴드렸고요. 김혁일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 미래 사라질 직업 챗 GPT에게 물어봤는데 1위와 2위까지 공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1위 데이터 입력 서기 법률사무원 속기사고요. 예. 2위는 교정 편집자 번역가 뉴스 리포터였습니다. 하필 저기 약간 출연자 같은 게 나왔네요. 자, 어쨌든 간에 단순 노동인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도 단순 노동이니까 네. 그냥 그게 가장 챗 GPT한테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런 뭐 뉴스 리포트는 이런 거는 좀 사실 확인. 사실 확인한 다음에 작성하는 거는 쉬우니까 하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막 나가는 애들, 예, 개성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쉽사리 따라잡기가 어렵다. 앞으로 살아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죠. 오후장 힘내세요. 고맙습니다.